안녕하세요.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의 소식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를 고발할 때 피고의 브래디 걸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등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디트는 결국 경영진이 피고에 포함되면 SEC가 입증해야 하는 혐의만 많아지게 되며 소송 과정에서 SEC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SEC는 리플 경영진이 2013년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몰랐으며 이는 그들의 과실이라는 점까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는 2020년 10월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그때와는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2018년 6월 13일 SEC 소속 변호사들은 XRP가 하위 테스트 기준 증권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메모를 작성했으며 당시 SEC가 XRP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리플 측의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도 모순이 존재한다. 판사는 당연히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증언을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변호사들은 승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 같은 사례들을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현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9일 연설을 통해서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는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가 은행에 리스크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비록 지금까지는 노출이 제한돼 있지만 이는 은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기술은 여전히 잠재적 변형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은 암호화폐를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내용 중에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나 미국에 이렇다 할 규제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뭘 알아야 규제를 만들고 할 것인데 모르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기 전에 규제를 먼저 만들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클 바가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혁신 연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준은 암호화폐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겠다가 아니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관련 지침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팀을 꾸렸다.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들립니다. 암호화폐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이미 받아들였고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리시나요? 선택은 항상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순종 메이드 인 USA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버릴 수도 없고 품으로 안으로고 할 겁니다. 과연 미국이 리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암호화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로 비트가 빠지면서 리플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녁 10시에 나오는 지표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정보방에서 대응 시그널을 드릴 텐데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꼭 입장하시고 리플 매수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또 무료로 20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 리플의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제 말이 장차 독이 될지 아니면 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자, 마이클 바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바는 연설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자산은 매우 조심스럽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안정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개인 돈 형태인 만큼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뱅크런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없는 일반적인 은행은 뱅크런에 노출돼 있지 않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안전 당연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는 대중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안전함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자, 편리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한 번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자, 카카오톡이 발전한 것을 보면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카카오톡은 메신저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뭐 은행 업무부터 쇼핑, 택시, 대출, 뭐 본인 인증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카톡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 편리하니까. 카톡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깔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함이죠. 카톡이 엄청난 보안 체계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할 것이다. 세상이 앞으로 편리함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써야 하고 저것도 써야 하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 결국 하나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왕자의 오를 코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미국의 자본력, 영향력을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리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도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